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이번 시간에는 역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절세,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분명히 절세의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뭐 탈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부동산 절세의 가장 기초인 공동명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계약하고 취득할 때 이제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동 명의라고 하면 부부 간의 공동 명의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이고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공동 명의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지인과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 명의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온다. 같거나 최소한 적어도 세금이 같거나 공동 명의가 적게 나온다 라는 것이 이 부동산 세금에서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아주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똑같은 세금을 낼지언정 어떤 세금에서는 분명히 더 적게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안 할 이것만 봐서는 세금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공동 명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세금은 그러면 단독 명의랑 공동 명의가 똑같고 어떤 세금은 공동 명의가 더 저렴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살 때 내야 되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 이것은 단독 명의로 하나 공동 명의로 하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취득세와 재산세의 그 계산 방식 자체가 어떤 거냐면 전체 가액을 일단 그 기준으로 잡고 그것을 통해서 세금이 산출이 되고 이거를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혼자면 혼자 내는 것이고 두 명이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 반반씩 내게 되는, 세 명이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 3분의 1씩 내게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 명의로 하나 공동 명의로 하나 동일하다. 주택이 얼마여서 뭐 취득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혼자 100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이고요. 부부가 공동 명의다. 그러면 부부가 50만 원씩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부부는 이렇게 내나 저렇게 내나 1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다. 그러면 혼자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 내면 되는 것이고요.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50만 원 이렇게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는 공동 명의일 경우에 분명히 더 적게 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인별로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체크해서 그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죠.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요. 9억 원을 넘을 경우에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되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당 6억 원입니다. 인당 6억 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이 있다. 근데 그거를 홍길동이 혼자 갖고 있으면 9억을 넘지 않습니까? 어쨌든 1세대 1주택자로 9억을 넘으니까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나눠 갖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6억 원어치, 부인이 6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똑같은 공시가 12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명의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되고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종부세에서는 아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되더라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시가격 자체가 이걸 넘지 않으면 뭐 똑같죠. 그럴 때는 종부세 대상이 아예 아니라면 뭐 혼자 갖고 있나 공동 명의나 동일하지만 어쨌든 그걸 넘어서는 경우에는
분명히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소득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적용되죠. 소득세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진세율로 그 구간이 있고 그 과표 구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도 뛰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때는 그 과표를 반으로 쪼개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은 과표 구간에 있을 확률이 크죠. 동일한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한쪽에 몰리면 아무래도 그 위에 과표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계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역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뭐 기본 공제를 받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서만큼은 공동명의가 당연히 유리하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다만 이제 공동명의일 때는 좀 불편한 거는 있죠. 아무래도 뭔가 어떤 계약을 할 때나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 혼자 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뭐 근데 그 정도야 충분히 부부간의 경우는 뭐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지인 간의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또 부동산 절세 팁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전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